거기다 환율이 지금 하락했는데도 안 오르고 있고요. 유가가 떨어졌어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즉슨 ETF 자금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만보기분들께서 이제 선생님이 물론 기존에 차익 실현을 좀 네.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했지만 네. 이 사실 장을 봤을 때 너무 불장이잖아요. 네.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수익 실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좀 변동성이 있는 코스피,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ETF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ETF를 너무 일찍, 그러니까 만피 되기 전에 펼친 것이 부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를 운용사에서 아마 굉장히 선도할 것처럼 이렇게 호응도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출시하게 냅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ETF 관련해서 거의 25조 이상이 들어왔고요. 지금 인버스 ETF 관련해서 7조 이상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40조 가량이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40조라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루에 5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봤을 때 거의 50% 이상이 지금 ETF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ETF 시장을 일부러 주가를 만약에 하방 압력을 받게 되거나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 ETF 손실이 커지겠죠. 그럼 개미들은 빨리고 운용사는 돈을 버는 구조가 되죠. 수수료가 챙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ETF 구조가 어느 정도 망각이 되거나 아니면 운용사 손실률이라든가 운용사가 어느 정도 돈을 가져가는 지배 구조인지 아니면 주로 운용사가 어떤 계통의 어떤 회사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거 보도된 적 있나요? 절대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국민성,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누구만 돈을 얼마큼 챙겼다는 기사 한 줄만 나와 난리가 날 겁니다. ETF를 통해서 금융사들이 자신의 배를 불렸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네. 진짜 흔히 말하는 손해를 보신 분들이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도 있고 청산하고 다시 본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다시 코스피 다시 상승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삼성하고 하이닉스 굉장히 높은 실적 발표인데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양상이. 그 얘기는 즉슨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실적 발표하면 무조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전 세계 다 떨어져도 우리나라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 규모도 최대치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된 것은 ETF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졌어요. 뭐 때문일까요? ETF 때문에. ETF 손실률을 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 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만약에 ETF가 25,000원이면 지금 떨어져서 10,000원이다. 지금이라도 주워야겠다. 이런 활동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ETF가 점점 돈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수익률이 줄어드시거나 혹은 흔히 말한 것처럼 물려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걸 맨징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복구하기 위해서 또 ETF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살 깎아먹기에다가 들어가는 거고 운용사만 배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더 빨리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물론 본주보다 상품 가격이 저렴해요. 그죠? 그쵸? 저렴하죠. 그러니까 가성비로 봤을 때 본주보다 가성비가 있어 보이긴 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계속 마이너스 구조로 갈 거기 때문에 돈은 계속 빨아들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에 대한 거나 운용사가 누가 이득을 받는가, 기획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로 전체적으로 밝혀졌을 때는 여파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말한 ETF에 대한 불신이 좀 사람들로 인해서 커질까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경각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주로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절하돼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더라도 이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네. 장의 폭등이 굉장히 커지고 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리밸런싱을 하는 구조치고는 지금 금액이 풀리질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리밸런싱에 의해서 만약에 매도라고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코스피가 코스닥이 올라야 되는데 리밸런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르고 있어요. 거기다 환율이 지금 하락했는데도 안 오르고 있고요. 유가가 떨어졌어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즉슨 ETF 자금 때문입니다.
ETF로 또 물타기에서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인버스로 또 가겠죠. 폭락한다는 기사 많이 나왔고요. 지금 반도체 끝났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이 몰락할 것이다는 지금 뭐 미국 기사 나오잖아요. 순환매 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더 압도적이죠. 그러면 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사실 아무리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은 좀 어떤 심리가 많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그 하이닉스나 삼성을 못 샀을 경우에 비싸서 못 샀다. 기다렸다 못했으니까 ETF라도 사자가 됐겠죠. ETF 거의 다 많이 진입했을 거고요. 아니 본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니까 더 고점 못 찍겠지 하고 팔고서 ETF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ETF 들어가서 지금 하락을 하니까 어차피 지금 JP모건이나 이런 데는 지금 12,000 정도 예상을 했고요. 하이닉스 430 예상했고요. 저도 420 예상했지만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70만 원, 뭐 50만 원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갈 거에 예상이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또 반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ETF 상품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거죠. 손실 복구하고 나오겠다가 될 것이지만 100% 손실이 만등되려면은 10,000P 이상 찍어야 됩니다. 저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JP모건에서는 1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권사, 해외 증권사들의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본 집약 구조가 9월부터 가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간과하고 기사 쏙 빼놓고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ETF 상품에서 계속 내놓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해외 증권사, 뭐 여러 가지 증권사나 해외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이 나옴에도 그렇죠. 흔히 말하는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ETF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다른 상품, 저평가된 주식을 담아서 어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9월 배당주 소가기수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자본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도드라집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도하는 것보다 매수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 그거는 보도가 안 나가죠. 대신에 ETF 쪽으로 자금 움직이는 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미 많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좀 참는 시기가 될 것 같다. 참을 인자 3개 얘기했었습니다. 네. 음력 6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언제 그럼 이 반등 포인트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지금 될까요? 9월 달이 지금 코앞입니다.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반타작 전에는 9월 한 20일까 9월 달이 되기 한 20일 전에는 어느 정도 자본 이동이 아니랄 수 없습니다. 자본이 크게 이동을 하려면은 우리가 분할 매도 하듯이 똑같습니다. 큰 자본이 들어올 때 한 번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어느 정도 ETF가 청산이 좀 일어나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청산이 일어나야지만 코스피 반등은 또 더블 이상 일어날 수 있지만 이미 들어간 매수 대금 때문에 바로 반등은 힘들겠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 외국인 매수세 때문일 겁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TF에 대한 여러 가지 출시 전부터 하지 말아라. 3개월 정도 지켜보셔라라고 하셨지만 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미 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당장 상장 폐지, 거래 중지를 하지는 못한다는 게 사실 정부의 의견인데. 당연한 거죠. 그걸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물어줄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반등도 못하게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흔히 말하는 물결치는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건가요? 계속될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도드라지는 8월달 시점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래는 9,000P가 아니라 10,000P, 12,000포인트까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코스피를 제동을 건 건 ETF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용사의 비리나 운용사가 어느 정도 그 마진을 본다는 뉴스가 나오면 난리 나겠죠. 아, 사람들이 심리 자체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심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ETF의 단점이나 운용사가 얼마큼 배불리지에 대해서는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버블닷컴이든 옛날에 버블닷컴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주식적인 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듣보잡으로 뜬 증권사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운용사가 배불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품을 출시해서 누군가는 그 출시된 상품으로 갖다가 피를 받겠지만 누군가는 굉장한 이득을 바꿨어요. 그쵸. 주식이 또 아무래도 누군가 이득 보면 누군가 손해보는 그렇죠. 구조니까. 그게 운용사가 배를 불리는 구조로 가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 큰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일부 언론사에서는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AI 거품이 터질 것이다. 네. 버블닷컴 때와 똑같다. 차트를 내가 읽어봤다. 그런데 매수세가 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버블닷컴 터질 때는요. 매수세가 계속 매도세가 컸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했는데 지금 반대예요.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품 개점이 없었어요. 상품 개점이 없었고 배당금 소각 이슈가 없었어요. 지금 달라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적급 저평가된 주식 주스로 들어오는 지금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ETF 출시해버리면 해도 조진 거죠,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마찬가지로 시장성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외신 통계를 보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관련해서 반도체가 폭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전자기기 제품의 반도체가 지금 교환 시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려면 반도체가 주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AI 빅테크 기업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무조건 뜬다는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누누이 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상장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상장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다. 이거 미국만 하는 행동인데 사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미국에서 많이 그 펀드사들이 부자된 이유가 ETF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진짜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만보기 분들한테 사실 선생님이 또 조언을 해주시자면 한마디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주가 돈을 벌 수밖에 없고요. ETF가 좀 많이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순위 보시고 단타 쳐서 만약에 어떻게든 뭐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ETF에 계속 물타기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 유입이 됐다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걸로 갔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9월달 정도 됐을 때 그 전 세계 사모펀드부터 모든 펀드 운용사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코스피가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치고 빠지시면서 ETF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세명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